실버 세대의 법률 문제, 노후를 지키는 법과 현명한 선택. 실버 세대께서 마주하시는 법률 문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나 행정 처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산 관리, 가족 관계, 거주 형태,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은퇴 후에는 상속, 증여, 재혼, 부동산 거래, 연금 수급, 세금 문제, 금융 계약, 그리고 장기 요약 및 간병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세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국제 결혼이나 해외 거주, 외국 자산 관리처럼 글로벌한 이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없으신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 장기적인 생활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법률 조항과 판례, 행정 절차를 숙지하시고 상황별로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정수 씨께서는 아내와 사별하신 후 오랜 친구의 소개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동반자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에 만족하셨으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집의 부동산 소유권과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자녀분들과 심각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기존 자녀들의 상속권이 법적으로 충돌하면서 가족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김 씨께서는 재혼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 구조와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고 단순히 가족 간의 합의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리적 압박과 불안은 커졌고 주변 지인과의 관계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까지 놓치신 법률적 맹점과 그로 인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으며 결국 큰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동시에 겪게 되셨습니다. 실버 세대께서 흔히 겪으시는 법률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및 유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관계와 향후 삶의 안정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유류분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그리고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법적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자필인지, 공증인지, 녹음인지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은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 비율은 사전에 모두 합의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명시해 두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크고 나누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 사전에 처분 계획과 분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이전 절차 등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시면 상속인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및 유언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재혼과 법적 권리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지만 동시에 기존 가족 관계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를 동반합니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상속 재산 권리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혼 후에는 기존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는 민법상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가지지만 기존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반드시 확보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양측 모두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장기간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와 재산 분할 규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시면 민법상 배우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 분할,
연금 수급권까지 보장되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재산이나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에서는 법적 증거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시면 사망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과 상속 범위가 뒤엉켜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명의, 예금 계좌, 주식,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이 모호해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분쟁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상속이 지연되거나 명의 변경 과정에서 세금과 법률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시려면 재혼 전후로 유언장 작성, 혼전 계약서 체결, 재산명의 관리, 상속 계획 수립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고 혼전 계약서는 각자의 기존 재산을 보호하며 명의 관리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실 때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인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전에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찾아내고 관련 법률과 판례에 맞춘 안전한 해결책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와 사기 예방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매우 높은 사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은 해마다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금을 줄이자는 명목의 다운 계약서 작성, 시세보다 불리한 전세계약 조건 강요, 허위 신분의 가짜 중개인 등장,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에 대한 고의적 은폐, 위조된 등기부 등본 제시, 그리고 법적 분쟁이 걸려있는 부동산의 불법 매각 등이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세금 추징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전세계약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계약서 검토 없이 서명하시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 중개인은 위조된 자격증과 사무실, 온라인 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편취합니다. 일부는 피해자의 노후 자금을 미리 파악한 후 고액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시려면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권리관계 확인서를 열람하시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조회하시며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검증하셔야 합니다. 시세 조사와 계약 조건 비교를 철저히 하시고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반드시 안전한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전에 검토받으시고 모든 협상 과정과 약속 사항은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 주변 시세와 법적 상태를 제3의 전문가에게 재확인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층적인 사전 법률 검토와 절차를 거치시면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과 복지 수급권입니다. 연금 제도와 복지 혜택은 노후 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연금 분할, 수급 자격, 이혼 시 연금 권리 등 핵심적인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은 이혼 시 일정 비율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분할 비율, 청구 시기, 제출 서류, 그리고 지급 개시 연령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급 자격을 채우기 위해 추가 납입 제도나 임해 가입,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다. 복지 수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소득 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
제출 서류를 정확히 모르시면 혜택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율과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제도별 차이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감액 조건, 세금 부과 여부 등을 사전에 이해하셔야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장기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제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상담소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활용하시며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현재의 재정 상황, 가족 구성, 향후 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돌봄 간병 계약입니다. 돌봄과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생활의 질,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 가정에서 돌봄 간병 계약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시간, 돌봄 내용, 급여와 지급 방식, 휴일병가 규정, 그리고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시면 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기대 차이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간병인이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 결정을 돕는 경우 법적 권한이 불분명하면 불법행위나 재산 피해, 심지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 부담금 비율, 서비스 중단 시 환불 규정 등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시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간병 계약에서는 근로조건, 업무 범위, 교대 인력 투입 여부, 응급 상황 시 대응 절차,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세세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상시인지 간헐적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도 달라져야 하며, 특히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인의 신원 확인,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도 필수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병인의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응급처치 능력 등까지 확인하시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시려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범위, 일정, 대금, 권리 의무, 손해배상 조항뿐만 아니라 긴급해지 사유, 비밀유지 조항, 분쟁 해결 절차, 보험 가입 여부와 책임 소재,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규정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변호사나 사회복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법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추후 분쟁 시 명확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특히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환자 상태나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갱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법은 아는 만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잃게 됩니다. 노후를 지키시려면 친척, 지인,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아닌 법률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내리실 때는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날짜, 서명, 조건이 포함된 서면으로 남기시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 의무, 위약 시 책임,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필요시 첨부 서류나 증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새로운 법 개정이나 판례 변화를 반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재산 손실이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노후 기반을 다지실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께서 법을 배우고 활용하시는 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사시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을 아시는 것은 본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권리부터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계약서 작성, 재산 관련 문서 보관, 행정 절차의 기한 준수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커다란 법적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더 나아가 법률 지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며 각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